그 주사파의 원흉이 황장엽이에요. 황장엽이 남한에 내려왔지요. 북한에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우리 같은 건 국회의장이죠. 주체사상연구소장, 노동당 비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황장엽이 1997년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상임고문, 전주대학교 석좌교수, 그가 2010년에 사망했는데 1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어요.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했어요. 독립운동은커녕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던 주체사상가 황장엽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우입니다. 독립전쟁의 영웅 김원봉은 용납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고, 주체사상가 황장엽은 무궁화장을 받은 애국자로 추앙하는 일제강점 뒤 가장 치열하게 일제와 싸웠던 김원봉 선생이 저승에서 오늘날 일본의 재침략 야수성을 드러내고 조국 광복 74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자신에 대해 온갖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일까? 러시아 혁명 시인 마야코브스키 시가 있습니다. 나는 원한다. 조국이 나를 이해하게 되길. 조국이 원치 않는다면 그땐 그냥 조국을 지나가는 수밖에, 스스님이 내리는 비처럼 지냈습니다. 대단하다. 예, 밀양에서 올라온 밀양 사람 장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아버님이 1935년생이신데 약산이 46년도 45년 해방되고 한국에 왔었을 때, 고향 땅 밀양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인구로 10만이 그 밀양 입구에서 약산을 환영했다는 그 환영식이 아직도 그 아버님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산이 한반도 일제치하에서 그 밀양경찰서나 부산경찰서 폭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에 있었던 그 3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약산과 의열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걸 분명히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 2009년 북한 어린이 돕기로 한 4번 정도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공장을 지으면서 북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약산을, 내가 밀양 사람이다, 약산 김은봉을 아느냐, 제가 만났던 누구도 평양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몽양을 아냐니까, 몽양에 대해서는 일대기와 그 스토리와 이런 걸 너무 많이 알 때, 과연 해방되고 나서 그분이 정말 공산주의였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뼛속같이 빨갱이였다면 왜 북한으로 가지 않고 이 남한으로 왔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올 김상훈 우리 대표님 최초에 말씀하실 때 그 약산 이야기 속에 울분이 눈물을 보이실 때 정말 젊은 저희들도 그 눈물을 항상 약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과연 제가 애가 4명인데 다시 외세에 침입받았을 때 제 자식 4명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봤던 대한민국에서 임시정부의 국방부 장관에게 서운을 못 주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광복이 말할 수 있겠냐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회복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 누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산이 1919년 처음에는 의열단입니다. 조선은 의열단이 아닙니다.
의열단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조선의열단이 조선이란 게 붙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1919년 11월 5일 날 중국에서 만들 때 분명히 의열단 세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100년, 오늘 100년 된 지금에서도 그분과 의열단들의 700명의 희생의 어떤 과정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한반도에서 승운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월북에서 어떤 과정으로 빨갱이 됐냐라는 그 논리로 지금 이 한반도에서 약선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9년도부터 1970년도까지의 그 당시 동아일보, 동아방송이지요. 그 당시 69년도에 동아방송 노변야라는 인기 라디오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했던 김두한, 지금 전 김월동 의원의 아버지지요. 김두한의 직접 육성을 들어보면 자기가 권총을 들고 약산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안방에 그 집에 있던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이불 덮어 쓰고 약산 부인에게 위협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권총으로 죽이겠다. 그런데 약산의 유일한 여동생 김학봉 여사님 계십니다. 올해 밀양에서 아쉽게 돌아가신데 그분의 살아생전 어릴 때 그 이불 속에 있던 한 명이 그 김학봉 여사님이었어. 새벽에 너무 무서웠답니다. 괴한들이, 그 괴한이 지금 와서 김두한이라는 게 알려졌지 그 당시에는 누가 찾아온지는 모르는데 그 새벽에 찾아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오빠가 여기서 남한에서 살 수 있었겠냐. 그 이후로 자기 오빠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삼웅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둑수리, 친일파 노둑수리에게 그 수모로 북한으로 갔다는 학생이 많지만 그 수모보다는 사실 그 전에 본인이 몽양 선생님의 그 테러, 암살을 보셨고 장례도 본인이 직접 그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몽양까지 죽는 이 한반도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나? 김두한이나 이승만이가 보냈던 그 친일 악질들이 나와 내 가족을 생명으로 직접 위협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소리 응징치의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